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교육청 이서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교사 노은정입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이란 컴퓨터 없이 활동이나 놀이를 통해 컴퓨터 과학의 원리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언플러그드 활동 중 활동지나 구체물을 이용하는 교구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플러그드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교실 수업 교구 활동을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 반복되는 일정한 모양이나 규칙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숫자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째, 반복 패턴에 대한 사례를 학습하겠습니다. 둘째, 명령 내리기 활동. 셋째, 숫자로 그림 그리기를 차례대로 학습하겠습니다. 반복 패턴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플러그드 교육 수업 교구 활동으로 반복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비즈공예 만들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즈공예 재료로 목걸이 만들기를 하며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는 언플러그드 놀이 활동입니다. 무작위로 비즈를 조합하여 만드는 목걸이가 아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비즈를 끼워 넣으며 규칙을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비즈공예 만들기 활동을 하며 반복되는 모양이나 색깔 등의 규칙을 발견하며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즈공예 만들기 활동은 컴퓨터 과학에 흥미를 끌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나 미취학 학생들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언플러그드 교구 활동입니다. 수업 시간은 대략 1차 시 정도로 운영 가능하며 SW 교육의 기초가 되는 반복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목표로 합니다. 수업 방법은 교사, 학생 전체 또는 짝활동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비즈공예 목걸이 만들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준비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타입의 비즈를 준비하는데 패턴을 만들기 위해 모양이나 색깔이 다른 3가지에서 5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비즈를 준비합니다. 비즈를 끼울 끈은 보통 우레탄 줄을 사용합니다. 준비물이 준비가 되면 목걸이 줄에 원하는 대로 비즈 재료를 끼워줍니다.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규칙을 찾아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만든 패턴을 인지하고 반복해서 비즈를 끼워 목걸이를 만들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패턴 순서대로 끼우며 순차 반복해서 목걸이를 완성품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패턴을 반복해서 완성품을 만들며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나만의 비즈 목걸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비즈 목걸이 만들기는 컴퓨팅 사고의 기초가 되는 순차, 반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멋진 목걸이 만들기 활동 후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복 패턴 활동은 비즈를 활용하여 목걸이나 팔찌 같은 공예 활동이 아니어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끈에 끼울 수 있는 링 모양의 과자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과자 목걸이 만들기 활동은 아이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파티 플래그 만들기 활동으로 교실 꾸미기를 하며 다른 수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활동지에 바닥이나 천정에 무늬 디자인하기 활동도 좋습니다. 두 번째, 로봇 명령 내리기 활동입니다. 인형 뽑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 팔 활동은 집게가 달린 팔을 움직여서 인형을 끌어올리는 인형 뽑기와 비슷한 방식의 놀이입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펼쳐지며 로봇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기 전 언플러그드 놀이 활동을 하며 로봇팔의 명령어 작성과 프로그래밍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입니다.
수업 시간은 대략 한 차시 정도로 운영 가능하며 수업 방법은 짝 활동이나 모듬 활동으로 구성할 때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준비물은 달걀, 판, 탁구공,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탁구공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주사위나 지우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로봇팔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왼쪽으로 한 칸 이동, 위로 한 칸 이동, 아래로 한 칸 이동, 내려놓기로 총 5가지입니다. 로봇은 시작 위치에서 명령한 대로 움직입니다.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을 할 활동지를 나눠주고 명령어를 적어보도록 안내합니다. 명령어를 적어내려가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적어내려갑니다. 작성한 명령어대로 탁구공을 달걀판을 옮겨야 할 위치에 내려놓는 놀이를 실행해 봅니다. 명령하는 친구 A는 명령어를 작성한 프로그래밍 활동지를 보고 명령하고, 로봇팔을 맡은 친구 B는 명령이 잘못되더라도 명령한 대로 동작합니다. 순서대로 가는 놀이봇 활동은 놀이봇이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명령을 내리는 놀이입니다. 앞서 해본 로봇팔 활동은 짝과 함께 로봇이 되어 로봇팔을 움직여 물건을 내려놓는 활동인 반면, 놀이봇 활동은 실제 놀이봇을 가지고 움직여보며 놀이봇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명령을 내려보고 움직여보는 활동입니다. 놀이봇은 앞으로 한 칸 가기만 있고 뒤로 한 칸 가기는 없으므로 그 점을 생각하여 순서에 맞게 명령어 카드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필요한 명령어 숫자만큼 명령어 카드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놓습니다. 놀이봇을 빵가게까지 가게 하려고 총 4개의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3, 3 또는 5, 5 정도의 놀이판을 준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정해 봅니다. 놀이봇과 과일 가게로 심부름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5장의 명령어 카드를 사용한 예시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위쪽으로 먼저 앞으로 한 칸 이동 명령어 카드를 2장 사용하고, 오른쪽으로 돌기 1장, 다시 앞으로 한 칸 이동 카드 2장을 사용하여 5장의 명령어 카드를 사용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6장의 명령어 카드를 사용하여 목표한 곳까지 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심부름을 하는데 명령어 카드를 5개 사용한 것과 6개를 사용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같은 일을 할 때는 더 적은 명령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규칙으로 적은 수의 명령어 카드를 사용하여 심부름을 완수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려주고, 사용한 명령어 카드의 수로 게임의 승패를 결정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빙고판과 같은 5 곱하기 5칸 또는 10 곱하기 10칸 중에 종이에 색칠하는 활동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둑판에 바둑알 놓기 활동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활동은 숫자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첫째, 픽셀 그림 그리기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픽셀이란 컴퓨터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화면의 작은 점, 각각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가 사용하는 0과 2를 사용하여 숫자에 맞는 색을 칠해서 그림을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픽셀 그림 그리기 활동은 1차시 정도 운영 가능하며 컴퓨터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수업 방법은 교사, 학생, 전체 또는 개인 활동으로 간단히 운영합니다. 준비물은 모는 종이와 연필 또는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0과 1이 적힌 모는 종이 활동지를 준비합니다. 0은 색칠하지 않고 1이 적힌 부분만
색연필로 색칠하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검은색 연필 또는 색연필로 색칠해 보면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숫자를 따라 색칠하면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모니터와 같은 디지털 장치에 표현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A라는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하는 화면에 나타내는 픽셀로 나타내면 어떤 모습일까요? 픽셀로 표현된 것을 숫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모는 종이에 1과 0으로 나타내어 봅니다. 다음은 조금 더 간단히 나타냅니다. 첫 줄의 숫자들을 보며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1은 색을 칠하지 않은 0이 해당하는 칸의 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3은 연속해서 색칠을 하게 되는 칸의 수입니다. 세 번째 1은 다시 빈칸의 개수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 쓰여진 수들이 규칙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바둑돌을 활용한 픽셀 아트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활동은 숫자의 배열을 보고 바둑돌을 규칙에 맞게 놓아보는 활동입니다. 바둑돌을 놓아보며 직접 표현해 봄으로써 컴퓨터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준비물은 바둑판과 바둑돌이 필요합니다. 교실에서 색깔 자석을 활용하여 격자 무늬가 새겨진 칠판에 둥근 자석을 놓으며 전체 활동으로 수업을 전개하여도 좋습니다. 바둑돌이 없다면 격자 무늬 모는 종이에 동전이나 블록을 활용해도 됩니다. 먼저 규칙에 해당하는 숫자를 제공합니다. 맨 윗줄의 숫자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숫자 1은 흰 바둑돌의 개수입니다. 두 번째 숫자 1은 검은 바둑돌의 개수이고 세 번째 숫자는 다시 흰 바둑돌의 개수입니다. 두 번째 줄은 맨 앞에 0이 있습니다. 처음 0이 놓이면 흰 바둑돌이 없이 시작한다는 의미이므로 검은 바둑돌부터 놓기 시작하면 됩니다. 숫자가 5이므로 검은 바둑돌 5개를 놓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를 보고 나머지 세 번째 줄부터 계속 바둑돌을 놓아볼까요? 숫자의 규칙을 가지고 바둑돌을 놓아보니 하트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끼리 활동할 때에는 바둑돌로 먼저 모양을 만들어 보고 숫자 배열을 하면 조금 쉬운 활동이 됩니다. 여러 번 활동을 반복한 뒤 익숙해지면 숫자를 보고 바둑돌을 놓아보도록 해도 좋습니다. 숫자로 그림 그리기 활동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미지를 숫자로 표현하기, 숫자를 이미지로 표현하기 활동을 통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픽셀 아트 표현을 통해 컴퓨터의 이미지 표현 단위인 픽셀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기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공예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비즈공예 목걸이 만들기 활동은 반복 패턴으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놀이봇 활동에서 길을 잘못 선택하면 뒤로 가기 카드를 사용한다. 정답은 X입니다. 놀이봇 활동에서는 앞으로 한 칸 가기 카드만 있고 뒤로 가기 카드는 없습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은 교실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수업 교구로 가능하다. 정답은 5입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은 교실에서 사용하는 종이, 연필, 카드, 자석과 같은 간단한 재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플러그드 교육 2 교실 수업 교구 활동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의 키워드는 반복 패턴과 로봇 명령 내리기, 그리고 숫자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플러그드 교육 3 화상 수업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